안녕하세요, 강다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는 교재를 같이 보면서 저는 과학책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리고 왜 과학책을 읽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의 일부분을 예시로 가져왔어요. 유명한 책이죠.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반트호프가 들려주는 삼투압 이야기입니다. 반트호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삼투압도 어렵죠. 네,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과학 시간에는 삼투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반투과성 막이 있어요. 그 막은 물같이 크기가 작은 입자는 통과시키지만 설탕같이 크기가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막이에요. U자형으로 생긴 유리관의 가운데 반투과성 막이 양쪽을 막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한쪽은 그냥 물이고요. 다른 한쪽은 설탕물을 넣습니다. 양쪽의 농도가 다르죠. 이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압이에요. 그리고 이 삼투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예시로 배우게 됩니다. 자, 삼투압에 대한 공부가 끝났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어떤가요? 왜 내가 삼투압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으셨나요? 이게 보통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고요.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삼투압에 대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인류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물을 주면 살아나요. 그런데 왜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는 이 점을 궁금해해 봤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만약 아이가 엄마 풀이 시들었는데 물을 주면 왜 다시 살아나?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래니? 물 줬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에 의문을 품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페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을 뿌리면 식물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식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힘 때문에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까? 어떤 힘으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까? 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이 페퍼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가설을 세워야겠죠.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가설을 그냥 짐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잖아요. 하지만 이때 가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책에서는 페퍼가 어떤 논리를 통해서 가설을 세웠을지 사고 실험을 통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과정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페퍼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식물이 시들 때와 생생할 때 겉모양이 다르듯이 속모양도 다를 것이다. 즉, 시든 식물의 세포는 어떤 구조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물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자, 가설을 세웠으면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물론 이 실험 과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변인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런데 페퍼의 예상이 틀렸어요. 가설이 틀린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설을 세워야죠. 그리고 페퍼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논리적인 추론이 있어요.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 세포 막은 반투과성 막으로 물은 통과시키지만 설탕은 통과시키지 못한다 라는 삼투 원리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결과와 결론이 어떤 차이인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실험에서 페퍼는 세포막을 물은 통과했지만 설탕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이건 실험 결과예요. 그 누가 관찰을 해도 페퍼든 저든 아이들이든 누가 관찰을 해도 물은 통과했을 것이고요. 설탕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건 그냥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페퍼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포막은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결론이에요. 페퍼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과를 해석한 거죠. 이런 것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에 우리가 궁금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식물은 물을 마시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고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런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증류수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는 세포예요. 당연히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물입니다. 증류수는 물만 있고 적혈구는 세포 속에 여러 물질들이 함께 있으니까 아까 그 유리관 실험에서 설탕물에 더 가까운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증류수의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겠죠. 증류수의 물이 계속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적혈구는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몸의 세포인 적혈구는 증류수에 담그면 터져버려요. 절대로 증류수, 즉 그냥 맹물을 우리 혈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에는 생리식염수나 포도당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왜 식물은 그냥 맹물을 줘도 괜찮은 걸까요?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을 텐데 터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역시 책에서는 사고 실험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보여줍니다. 식물세포도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세포는 점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데 식물세포는 터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일까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포벽은 단단하게 식물세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지 않고 오히려 물이 팽팽하게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 때문에 식물세포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터지지 않고 심지어 생생하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턱 깨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식물세포, 동물세포를 비교하는 내용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세포를 단단하게 보호한다 라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시험도 쳤고요. 그런데 이 단단하게 보호한다 라는 이 단순한 말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식물에게도 물이 중요하고요. 그 물을 흡수하는데도 터지지 않으려면 세포벽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또 그 세포벽 덕분에 싱싱하게, 생생하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왜 식물세포에는 단단하게 보호하는 세포벽이 필요하고 동물세포는 그게 필요 없는지 궁금하지만 그냥 궁금증을 참으면서 외우기만 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왜 식물은 뼈도 없는데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지. 반대로 식물세포에 물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물이 팽팽하게 세포벽을 미는 힘이 사라지고 식물은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세포벽은 있지만 쓰러지는 거죠. 시들시들. 여러분 어떤가요? 다소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의 과학 이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한 가설, 그리고 변인을 통제하는 실험과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결론까지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력을 배우기 위해 과학을 배운다라고 해요. 하지만 과학 지식만 아는 것이 과학적 사고력을 깊어지게 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과학책을 읽는 동안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어떤 호기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따라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는 익히 들었고 열심히 외웠고 시험도 쳤지만 세포벽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아이들과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한 그 희열감 같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감동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신비롭고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는지도요.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면서 그 감동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하는 교재를 함께 보면서 과학 교과서와 과학책이 어떻게 구성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워서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